안전한 교통수단 2위의 명성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거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11월 5일이었고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코레일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선로 전환기가 예를 들면 A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작동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B 방향으로 이제 왔던 거죠. 충분한 업무량 대비 인원수를 좀 확보하지 않는 데서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철도에서 전체 화물 물동량의 한 36%를 차지할 만큼 36%. 네, 업무량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화물량의 철도공사 안에. 규정상으로 저희가 작업 내규라고 하는데요. 작업 내규에는 2인 이상이 이제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내규를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오봉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워낙 업무량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일을 해왔어요. 마치 그 대한민국의 1960년대 풍경을 연상케 하는, 작업자가 사실은 선로 옆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그 현장을 가보면 사람이 그 통로를 다니려면 사실 죽음을 무릅쓰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철조망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은데요. 많은 사고를 겪어봤지만 이게 보통 일을 안 하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는 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이 작업 수칙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철도 노동자들의. 툭하면 벌어지는 후진국형 사고, 우리 철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철도 산재 사망 사고와 그리고 탈선 사고에 관련해서 긴급 진단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임광균 성원대 철도 경영학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선웅 철도노조 정책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탈선 사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1월 6일이었습니다.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정부는 코레일의 유지 보수 미흡이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차의 방향을 이렇게 전환해주는 안에 그 턱레일이라고 합니다. 분기부에. 열차 탈선 사고의 원인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럼 이건 왜 깨졌을까? 이거에 대한 원인은 따로 있을 거죠. 근데 이거는 항처리 조사 결과에서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깨졌다라는 것만 가지고 국토부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가 되게 미흡했다라고 추정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함부로 추정하는 행위는 실제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책임을 더 씌우는 일종의 낙인 찍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2018년에 강릉선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탈선 사고가 나서 이거에 대한 사고 책임으로 당시 오영식 철도공사 전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죠. 그날 워낙 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근데 1년 후에 항처리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당시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제 강릉선 개통하면서 선로를 건설하고 시공한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이라고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섣부르게 추정에 의해서 사고 원인을 진단하는 거는 오히려 사실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사실관계는 그 분기선로의 턱레일이 절단이 됐다, 파단이 됐다인 건데, 그럼 이런 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늘상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또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선로를 미리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이제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턱레일이 유일하게 이제 움직이는 레일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평소에 취약하죠. 움직이고 구조적으로. 있으니까. 예, 구조적으로. 굉장한 하중도 받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턱레일이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툭 끊어졌다라는 거는 사고 나기 전에 지나갔던 그 KTX 열차의 그 영상을 봐도 그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차. 일단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리 이렇게 이제 파손이 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충분하게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문제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지금 영등포 그 지점과 동일하게 쓴 그 레일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하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유지보수의 책임이다라고 끝나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유지보수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쉽게 이게 턱레일이 절단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단순히 일상적으로 유지본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뭐 관리 직원들이 뭐 이 부분을 뭐 태만하게 뭐 해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건 지금은 상당히 근거도 부족하고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진단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지점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가장 바쁘고요. 예, 지하철의 굉장히, 일반 열차에 그렇죠. KTX의 KTX까지. 화물 열차까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쁜 구간을 사실은 일반 국민이 생각을 했을 때 유지 관리를 사실 좀 소홀히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먼저 직감적으로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하나만 더 네, 여쭤보고 네. 싶어요. 국민 입장에서, 승객 입장에서 그럼 이거 이렇게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좀 발견하고 조치하는 게 필요하진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으로 선로에 그 어떤 그 회로 시스템이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를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선로가 갑자기 끊길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로가 끊기게 되면 열차한테 이렇게 정지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내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일반적인 선로 구간에서 신호를 줘가지고 정지 신호를 보내서 열차가 멈추게 됐을 텐데 분기 지점에서는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턱레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약간 한계는 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현재 기술로는요. 지금 철도 쪽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규정 위반인지 관리 감독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요.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뭐 어디 한 군데만 책임 있다 사실은 이렇게 단정 짓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다만 이 사고의 책임을 어쨌든 작업자가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탓이라고 몰아가는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작업 수칙을 명확하게 준수하면서 작업하는 게 안전한 건 맞지만 아까 오봉역과 같은 경우는 작업 수칙을 다 FM대로 준수할 경우에 업무량을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작업 수칙이 현실 여건에 맞는 건지를 따져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개정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는 논의하지 않고 오로지 이 작업자의 과실만 부각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책임을 어쨌든 명확히 규정하고 사건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사고를 또다시 그 재발 방지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그 국회 그 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제 유사한 그 지적도 있었는데, 최근 5년간 그 코레일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1,500여 명 수준의 인력 증원을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확인해 준 것은 270여 명 증원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저도 취재 결과에서 이제 들었던 것은 현장에서 안정성 있게 그 실무가 돌아가려면 왜 선후배 간의 그 노하우가 도제식으로 잘 전수가 되면서 그 안전 수칙과 이런 모든 게 전수가 돼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긴 세월 동안에 한번 채용이 크게 끊기면서 시니어 어떤 그룹과 신참 위주의 어떤 그룹으로 조성이 돼서 이 사이에 제대로 전수가 안 된 상황.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미숙함이 사고로 이어진다.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보면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좀 증가했다고 사실 인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레일도 보면은요, 2017년도에 대략 한 27,700명에서 최근이죠, 2021년 31,200명으로 대략 12%가 일단 숫자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공공기관에 사실은 인력을 이제 증원하는 거는 굉장히 의사 결정 권한이 없어요. 신청만 하지. 대부분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확정을 해줘야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인원 증원이 안 됐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우리가 이제 오봉역 사고에서 봤듯이 인접한 의왕역에서는 똑같은 이제 화물을 이제 취급하는 데 있어서 20명대고 여기는 60명대예요. 근데 업무량은 무려 이제 23배가 이제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인력에 대한 이렇게 할당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1차적으로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2017년 이후에 이제 신규 채용이 이제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하면서 과거에 다시 이제 외주화되었던 업무들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1,466명이 이제 채용이 됐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와 후배 간의 이 격차, 갭이 너무 커요. 이거는 이제 지난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 고용 억제 정책 때문에 고용 단절로 인한 발생한 거거든요. 업무가 이제 충분히 습득이 되고 이 적응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은 소요 시간이 꽤 긴데 철도 현장 어디를 가도 사실 중간 허리층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철도를 정원을 한 1,000명 이상을 건축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에 잘 넘어가더라도 그럼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이유로 이런 사고들이 경적 단절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건, 사고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한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를 분리해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코레일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게 국토교통부거든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어떤 게 진행이 돼야 될지. 사실은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요, 국토부에게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가 철도 안전관리 체계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할 때 제가 이제 영국에 직접 갔어요. 영국에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이 안전을 보는 관점이 틀려요. 우리는 잘못된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찾아서 지적하는. 그러다 보니까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1년 내내 보면 안전 점검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일들이 정말 이 일들이 어떤 페이퍼로 사무실에서 하는 이 일의 그 인력을 정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맨날 점검만 받는 거예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왔죠. 국토부에서 수시로 오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오죠. 행안부에서 오죠. 일은 못하고 점검 1년 내내 정말 점검만 받는 거예요. 사람은 불안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 시스템을 마련할 때는 사람의 실수, 인적 오류를 상수로 놓고 사실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이것이 사고로 벌어지면 안 되도록 다른 이제 기타 보안 장치들을 같이 병행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철도의 안전 문화는 사실은 이 처벌 문화입니다. 처벌 문화. 그러니까 처벌하면은 어쨌든 사건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이건 예방 대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는 이걸 근접 오류라고 표현하거든요. 환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어쨌든 의료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험, 아차 사고와 비슷하게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보고하도록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율적이고 그리고 익명으로 언제든지 보고하고 그리고 이걸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공유가 되면 사실은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 병원에서는 이 근접 오류 보고서를 많이 제출하면 포상을 해요. 철도처럼 처벌 중심의 문화로 가게 되면 오히려 제가 이거 나중에 징계를 먹거나 꾸지람을 받을까 봐 숨깁니다. 철저하게 은폐해요.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한 2년, 3년 딱 정해가지고 정말 우리 것 정말 치부를 다 스스로 드러내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가자. 더 드러내면 인센티브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안전이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전이라는 거는 다른 어느 분야에 비해서 돈을 투입한 대비 효과는 가장 느려요. 예. 그러니까 욕을 먹죠, 항상.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왜 사고는 이렇게 계속 일어나?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갖는 시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책임이 사실 철도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집을 짓고 제가 살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저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어요, 고쳐주세요 하면 한두 번은 잘 들어주겠죠. 근데 매번 연락이 오면 100만 원을 청구했을 때 50만 원으로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살지 않으니까요. 철도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철도공단에 이렇게 위임을 줘서 하고 있고 근데 유지관리는 코레일대로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력이 대부분 다 이제 코레일에 있고 코레일에서 유지관리를 해서 비용을 쓰면 청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유지관리 실행 계획을 누가 짜게끔 되어 있느냐 법적으로 코레일이 아닙니다.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문제가 유지관리에 관한 그런 문제로 만약에 되었다라고 그러면 코레일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이 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그 철도 사고와 관련한 뭐 문제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또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정책실장님께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딱딱딱 찝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리를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적정 인력이 좀 있어야 된다. 네. 네, 첫 번째.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여건, 환경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처벌 중심의 이런 안전 문화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안전한 작업 환경 그리고 안전 문화 세 가지를 뽑아 주셨습니다. 나이슨 코레일 사장이요,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 사고에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할 땐 이미 늦습니다.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님 그리고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